이번에는 김달진 대표와 함께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그리고 기업 분석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구직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잖아요. 네.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 구직자분들 어떤 점 궁금해하고 있을까요? 현장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우선 기업 분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현직자 아는 분 찾아서 연락드리거나 아니면은 다트나 코찬비즈 같은 기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분석 같은 거를 읽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동향을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나 박람회를 간다던가 아니면 학원에서 듣는 정보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가장 힘든 것은 자소서입니다. 한정된 글자 안에 저를 최대한 잘 표현하고 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좀 차별화하게 쓰고 싶어요. 그렇게 쓰고 있고, 예. 그래서 좀 남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차별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는 경험적으로 다가가는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스펙이 어떻게 되냐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어떤 일을 했었고 또 이런 일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다라는 것을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위주로 해서 질문을 그 항목마다 그것을 다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항목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질문을 하는지 좀 각각 기업마다 애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이 원하는 것을 그 방향대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저의 스토리를 소신 있게 써야 하는지 그 두 가지 갈래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스펙보다는 좀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거든요. 대학 나와서 취업 준비하고 그 와중에 또 어떻게 하면 저를 빛나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또 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고민 들어보니까 궁금증이 참 많네요. 맞아요. 특히 스펙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또 잘 포장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우리 김달진 대표님께도 좀 달달하게 좀 풀어주십시오. 예. 네, 제가 달달하게 기업 분석과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그 전에 제가 두 분 MC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또, 예. 네, 혹시 두 분 MC분들도 아마 연애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애, 예. 아이고. 예.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을 때 어떤 식으로 혹시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었나요? 칭찬을 하죠. 호감을 일단 표시를 하죠. 뭐 네.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곤 씨는요? 저는 그냥 들이대요. 예. 계속 만나자고 하면서. 예.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남자는. 저희 대답 어때요? 그럼요. 저도 많이 들이대봤었는데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두 분 MC분들에게 그 연애에 대해서 물어본 건 네. 저도 지금 사실 유부남이기 때문에 뭐 연애 경험이 있는데요. 네. 저희 와이프와 연애를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는 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렇다면 처가의 식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정보를 또 수집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또 결혼식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저희 둘을 둘러싼 환경적인 부분을 좀 많이 고려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 쓸데없어 보일 수 있는 연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제가 저희 와이프, 처가, 그다음에 환경적인 순으로 연애와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했던 게 실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네. 여러분들 입사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직무 분석, 기업 분석, 그다음에 산업 분석 순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 역순으로 직무 분석부터 가장 중요한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정보 많이 수집하는 데 써야 되는 시간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직무 분석이겠죠. 네네. 그럼 오늘 제가 크게 5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요즘에 대기업들은 채용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많이 게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사의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구직 정보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직무 정보, 또 현업자들의 동영상 인터뷰 등을 통해서 많은 직무를 이해시키기 위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는 동종업계 홈페이지를 들 수 있는데요. 네네. 동종업계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살펴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라이벌의 그 사이트를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그런 채용 사이트가 잘 구축이 돼 있지 않아서 직무 소개 같은 게 잘 나와 있지 않다면 동종업계 홈페이지에도 직무 소개가 잘 소개가 돼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찾아봤을 때 동종업계 내에서의 직무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사이트들을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워크넷이나 NCS, 즉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워크넷의 경우는 간단하게 직무명에 대한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한데요. 직무에 대해서 하는 일이나 필요 역량, 성격, 가치관, 흥미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자의 일상을 통해 직무를 소개해주는 취업지원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직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에 편리한 사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NCS, 즉 국가직무능력 표준 사이트는 다양한 직무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직무기술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룰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아직은 NCS가 직무기술서를 업종별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어서 모든 직무에 대한 기술서가 없다는 건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네요. 그러네요. 예. 자, 그 과거 대시들은 좀 더 자세한 분석과 조사가 치밀하지 못해서 성공률이 50% 정도였네요. 예. 재권 씨가, 예, 배 저는요. 씨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를 정말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지피지기면은 백전 네. 백승이라는 걸 꼭 기억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당연히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제가 알려드리면 다음은 포털에 있는 커뮤니티, 즉 직무 커뮤니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현재 온라인상에는 다양한 업종이나 직종과 관련된 커뮤니티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커뮤니티는 현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는 현업자들이 실제 현업에서 느끼는 고민들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구직자들이 현업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직무 커뮤니티의 경우는 오프라인 모임으로 연계가 많이 되는데 이때 구직자들이 참석을 하신다면 현업자들을 실제 만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변의 모든 인맥을 여러분들이 동원하셔서 현업자를 만나거나 하다못해 전화통화 혹은 이메일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모임 그리고 현업자를 만나는 뭐 인맥 동원 이런 네. 거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하죠. 사실 정말 중요하죠.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듣는 것만큼 정말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막상 면대면 1대1로 만나는 게 참 부끄러운 분들도 많거든요. 이것도 근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멘토링 시스템을 또 제공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끄러운 게 사실인데요. 제가 구직자 입장일 때도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해서라면 그런 정도 용기는 내주셔야지만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현업자한테 얻는 정보가 가장 양질의 정보이니까 만약에 주변을 살펴봐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직무나 업종의 전문 잡지, 취업 잡지 등에서 인터뷰 기사를 찾아서 메일을 보내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최근에 기업들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철판 깔고 하면 돼요. 제가 그렇죠. 또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그냥 가서 무조건 부탁하고 막 이러면 떼 쓰고 이런 거. 예. 정보 찾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업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신문을 좀 많이 보면 될까요? 그럼요. 신문을 읽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 분석을 하는데 가장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참고로 저는 한국경제 신문을 제일 많이 읽고 아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MC분들께서는 신문을 보실 때 어떤 부분에 주안을 두고 읽으시나요? 예전에는 제목을 하나 보고 기사를 다 읽었어요. 무슨 공부하듯이. 근데 그렇게 읽으니까 신문을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큰 제목을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제가 잘 읽고 있나요? 아, 네, 잘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구직자들은 약간은 좀 다른 형태로 기사를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업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학생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그 학생이 CJ 헬로비전의 마케팅 직무에 지원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MVNO라고 해서 즉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을 즉 요새는 알뜰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그 사업에 CJ 헬로비전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마케팅 직무를 지원하면서 자기가 MVNO를 BTL 방식으로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고 지원 동의 및 포부에 글을 작성했는데요. 네네. 어떤가요? 제대로 직무 포커스를 잡은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요. 포커스가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포커스를 좀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커스를 잘못 잡은 건데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네, 어떤 면에서 잘못된 거냐면 네. 지금 이 알뜰폰 시장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조만간 손익분기를 넘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당시에는 헬로비전이 알뜰폰을 출시할 때는 알뜰폰 자체에 대한 매력보다는 이 헬로비전이 속해 있는 업종의 특성상에 기이한 전략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네. 즉 헬로비전에 속해 있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은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통신업체가 되는데요. 이때 통신업체들은 IPTV나 인터넷 전화, 또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까지를 통해서 QPS를 조합해서 그 할인 요금제를 내놓거나 이런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헬로비전의 경우는 휴대폰 사업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즉 TPS의 조합까지가 한계였거든요. 네. 그래서 통신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MVNO를 도입해서 즉 4가지 QPS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마케팅을 지원했다면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MVNO를 강조했어야지 훨씬 더 포커스가 맞는 거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일단 정확히 알아야 된다. 네.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 분석이 이래서 중요하군요. 기업이 뭘 원하는지를 포인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래서 이런 점 때문에 흔히 기업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점들이 바로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직무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문을 읽다가도 희망 기업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내 직무와 희망 기업에 대한 입장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입혀 보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시려면 희망 기업의 홈페이지나 사업 보고서, 또 증권사 리포트, 그다음에 언론 매체에 실린 기사 정도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야 당연히 따로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업 보고서의 경우 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상장사에 대한 사업 보고서는 있지만 비상장사는 사업 보고서가 없어서 정보를 좀 찾아보기 나쁜 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경우에도 사업 보고서는 가장 최근에 반기, 분기 혹은 연간 보고서 중에 가장 최근의 보고서를 토대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특히 사업의 내용 파트를 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계 재무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도 좀 더 상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증권사의 기업 분석 리포트의 경우는 해당 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신문은 매일 읽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디어 가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실 수 있고 이때 해당 기업의 오너의 이름으로도 반드시 검색을 해보시면 그 오너가 한 얘기들이 보통 그 기업의 당해년도 전략이나 그 사업 방향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회장님들이 그 종무식이나 신년식 때 하는 말씀들 그게 중요하죠. 이제 전략이네요. 방향이 중요하죠. 될 수 있고요. 무조건 잘 드러나야겠어요. 예.